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화폐, 이 동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쉽게 헷갈릴 화폐 종류, 그리고 계산할 때 유의사항, 요즘 물가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결제 수단 중에 결국에 뭘로 결제해야 가장 저렴한 건지, 어디서 돈 아껴야 베트남 여행 저렴하게 잘 갔다 왔다고 소문낼 수 있는지까지 어디다가 대놓고 물어보기 뭐한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베트남 생활 5년 차의 꿀팁들 다 모아서 오늘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화폐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일 작은 권종인 1000동부터 제일 큰 권종인 50만 동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가지의 화폐 종류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뷰모리샵 가게를 운영을 하다 보면 가끔 200동짜리, 500동짜리를 쥐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200동짜리, 500동짜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1원, 5원짜리 안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통용되는 화폐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200동, 500동은 어디서 났냐라고 여쭤보면 택시나 로컬 가게에서 잔돈으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가게나 택시에서도 그 돈은 떨쳐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500동을 뭐 건네 받아야 될 일이 있다, 받지 마세요.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돈은 돈인데 사용이 안 되니까 어차피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대부분의 가게가 이 500동 단위로 결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단위는 정리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어느 다른 영상에서도 화폐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리면서 헷갈릴 수 있는 화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이 9가지의 화폐 종류 중에서 색이 정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2만 동과 50만 동, 1만 동과 20만 동입니다. 금액으로만 봤을 때도 차이가 엄청 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색이 비슷하다 보니까 택시나 뭐 이런 어두운 공간에서 계산하실 때 유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실수는 언제 많이 하느냐? 술 먹고 많이 하게 됩니다. 술 먹고 그랩을 탈 때, 오토바이를 탈 때 잔돈 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술 먹고 깜박한 경우가 저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술 먹을 때 계산은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어느 나라를 여행하시더라도 유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산할 때 어디서든 지갑 통째로 보여주지 마세요. 저희 가게에서 결제를 하다 보면 지갑 안에 정말 빵빵하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4인원이 여행할 경우에 총무 한 명이 돈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한국인 가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털리기가 정말 좋습니다. 결제하고 나왔는데 그 지갑을 받던 직원이 오토바이 끌고 가다가 소매치기 툭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계산할 때마다 꽁꽁 숨겨서 결제하세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보여주고 가져가서 알아서 결제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여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베트남이 아무리 치안 좋은 나라다 해도 오토바이의 나라지 않습니까? 눈독 들이기가 너무 좋고요. 물가도 저렴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이 빵빵한 지갑이 그 대상이 되기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환율과 물가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 변동 추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영상 촬영날 기준으로 환율 5.62를 찍고 있었고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는 좀 내린 편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 5.96 정도까지 올랐었으니까요. 그리고 10년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최고 6.08일 때는 코로나 거의 막바지 시즌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어느 정도 선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진짜 예전처럼 4원대, 5원 초반대는 보실 수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물론 가끔 5점 초반대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진짜 1,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 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여행을 하실 때 베트남 동을 한국 돈으로 환산 계산하실 때 나누기 20으로 보통 환산을 하시죠. 물론 아주 편리한 계산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러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20만 동이 나누기 20해서 한국 돈 1만 원이 아니라 11,200원, 아니 12,000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나는 좀 똑똑하게 계산하고
계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행할 때 환산을 나누기 20을 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10%는 더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분명히 더 많이 나가는 금액이겠지만 그나마 가까운 계산법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누기 20에 플러스 10%를 했는데 8,600원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9,000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끝단위 다 올림하시는 게 정확한 계산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와닿는 예시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자면 소주값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평균 16만 동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000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8,800원 아니 9,000원? 많이 올랐을 때는 한 병에 10,000원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무시할 금액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렴하다 해서 나누기 20으로 무조건 계산하시다가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하신 걸 나중에 한국 와서 카드값이나 영수증이나 결제 계산한 걸 보다 보면 정리가 다시 한번 되실 거란 말이죠. 똑똑하게 계산하면서 여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기승전 베트남은 저렴하다입니다. 아무리 환율이 높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뭐 몇 배가 올랐고 이렇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쌀국수를 2-3천원에 먹을 수 있고 반미 1,5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보다는 너무나 저렴한 물가에 속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지금 베트남 여행을 가지를 못하겠다. 뭐 물론 예전에 여행 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아까울 수 있겠죠. 환율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저렴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은 베트남 여행에 올 법하다. 환율과 상관없이 놀러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환율이 5원 정도 하다가 지금 6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한 20%의 환율 자체가 올랐고 그에 맞게끔 물가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 진짜 이제 돈 아까워서 환율 때문에 못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하다라는 게 팩트겠죠. 뭘 사도 사실 저렴하긴 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베트남 여행은 항공권만 좀 싸게 잡는다면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으로 이 태교 여행으로 오시기도 하고 가족 여행으로 오시겠지만 저는 한국의 제주도로 태교 여행을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일단 비행기 값은 뭐 둘째치고 숙소값부터 진짜 기절이었습니다. 제주에서 1박 묵는 숙소값이 베트남에서 뭐 한 3-4박 묵는 숙소값이었으니까요. 밥값도 마찬가지. 한 끼 가격이 베트남에서 하루 3끼 먹는 가격이었으니까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 여행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베트남 하는지 베트남 여행을 왜 자주 오게 되는지 이해가 정말 싹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제 수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금 결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결제 수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도대체 뭘 골라야 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뭘로 결제를 해야 나는 진짜 저렴하게 잘 쓰고 온 건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무따 현금이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현금은 한국에서 이제 가져온 5만원권이나 뭐 달러를 베트남에 있는 현지 금은방에서 환전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환전소가 이제 단속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환전소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환전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베트남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갈 때마다 문은 다 열려있고 환전하시는 분들은 다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환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환전소 자체에서 본인들이 단속 걸리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 뜨면 다 공유하고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현금 환전하셔도 되지 않겠나 말씀을 살짝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 현금 환전은 뭐 단속도 단속이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환전방을 들러서 환전을 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카드 결제나 QR 결제 같은 것들이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수료가 조금 나오더라도 더 편리하긴 하니까요. 그래서 현금 결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결제 수단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저렴하게 결제되는지 종류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래블 월렛 등의 해외 결제 전용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GLN, QR 결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 돈 계좌이체하는 방법이죠. 일단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저렴한 걸 고르라고 하자면 한국 돈 계좌이체가 저렴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 가게에서만 가능한 결제 방법이라는 말도 되겠죠. 이 한국 돈 계좌이체 방법 중에서도 네이버 매매 기준율 환율로 결제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베트남 동을 미국 달러로 환산했다가 미국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후자 계산법은 와 진짜 신박한데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만약에 계좌이체 하실 상황이 된다면 이 네이버 환율인지 뭐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수수료 없이 환율 그대로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만 로컬에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저렴한 거는 트래블 월렛처럼 결제 수수료가 면제되는 해외 전용 결제 카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카드 자체를 발급받아 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살짝은 있으나 베트남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는 국한되는 결제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나는 해외여행을 조금 다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유용하게 쓸 법한 카드입니다. 다만 제가 계좌이체 다음 두 번째로 꼽은 이유는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이 어플 자체에서 환전하실 때는 네이버 환율보다는 높은 환율을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플 안에서 환전하시는 환율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토스뱅크나 트래블 월렛 앱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셔도 환율이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트래블 월렛이 환율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보니 환전하실 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해외여행 가서 카드 결제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는 이렇게 결제 수수료 면제가 되는 카드 발급해 오시는 게 낫기는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환전소 들릴 필요도 없고 카드를 발급할 필요도 없는 GLN QR 결제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편리함은 최상이지만 결제 시마다 수수료가 붙곤 하죠. 편리함으로 갈 거냐 저렴함으로 갈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소비 패턴을 좀 보자면 저는 무조건 현금파입니다. 언제나 현금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카드는 만들어는 놨지만 써본 적이 진짜 거의 없다고 해야 될 정도로 현금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GL에는 급할 때는 몇 번 써봤긴 했었어요. 편리하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냥 내 계좌 연결만 해놓으면 돈이 알아서 싹싹 빠지니까. 그래서 편의성으로 따지자면 GLN, 한국돈 이체, 트래블 카드가 되겠고요. 저렴함 순으로 따지자면 한국돈 이체, 트래블 카드, GLN 결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로 결제해야 좋을지 여러분 골라보셨을까요? 현금으로 그럼 나도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5만원권 할지 100달러로 바꿀지 또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영상 또 참고하실 만한 게 있거든요. 상세하게 계산해놨으니까 영상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GLN도 설명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부분, 진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돈 아낄 수 있는 여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 5,000원, 4,000원 결제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되게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해외만 나오면 그 100원, 200원, 500원, 1,000원이 얼마나 아깝고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은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 생활을 좀 오래 해봤잖아요. 이 오래 해본 만큼 팩트 폭행 좀 하면서 돈 아끼는 꿀팁들, 방법들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왔을 때 흥정을 하게 되는 곳은 쇼핑을 하는 곳이죠. 특히 시장에서나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요. 근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곳이기 때문에 깎으면 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내 능력치만큼 깎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 흥정하면서 막 진을 막 다 빼. 이 더운데 막 상인하고 막 실랑이를 해가면서 열심히 깎고 나와서 봤더니 결국에 만동, 2만동, 500원, 1,000원 깎은 거더라 하면서 현타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장에서 만동, 2만동 흥정하느라 짐 뺄 바에는 밥값을 아끼세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물가 자체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 와중에 진짜 비싼 식당 가면 앞에 깎았던 1만동, 2만동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현지에서 있었던 입장으로 보자면 베트남 가정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로컬과 유명한 집의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로컬이 맛있는 데도 있어요. 광고에 이끌려서 가보면 한국인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식당보다 로컬 식당을 갔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 밥값을 반값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식비에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 보자면 베트남은 소주 여행이 아니라 맥주 여행입니다. 맥주는 한 캔에 1,000원씩도 합니다. 근데 소주는 한 병에 10,000원씩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애주가인 저로서 소맥을 끊지 못하고 소주를 끊지 못하면서 생활비 탕진을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소주보다는 맥주로 여행을 하시는 게 정말 그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살짝쿵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삼겹살엔 소주겠지만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들이 정말 간단한 팁들인데 의외로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라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베트남에 여행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뜰하고 지혜로운 베트남동 소비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출산 날짜가 3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베트남의 실제 모습을 담으면서 그 로컬 안에서의 영상들은 올리기가 어렵겠지만 이렇게나마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꿀팁들, 유의사항들 종종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볼 거고요. 다음은 저의 한국 브이로그 틈틈이 열심히 찍어서 만든 한국 브이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러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 가져올게요. 안녕.